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평생 선택의 고민, 걱정,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졸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플러스 1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 3가지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 3가지가 우리를 고민, 걱정,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주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1가지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선택은 반드시 있는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민은 반드시 2가지로 귀결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번째는 최종 결정은 반드시 행동으로 직결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는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고요. 앞으로도 수많은 고민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고민이 있을 때면은 내가 아무리 편안한 상황, 아무리 좋은 상황에 놓여져도 그 시간, 그 공간은 감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인지했는데 아직 해결은 없는 그런 불균형 상태를 우리는 고민이라고 하고, 조금 더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보면 스트레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고민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생존에 위협이 되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게 우리가 고민을 붙잡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뇌는요, 자동으로 정보 수집 모드에 들어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인지했는데 아직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이 정보가 아직 재창조, 융합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문제의 인지 자체를 뇌가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현재의식에서 느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문제를 인지했으면 이 뇌라고 하는 거, 무의식, 본능은 무조건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만 존재해요. 이것이 1순위입니다.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고민이 있을 때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여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자동 수집 모드, 그 다음 정리 모드로 우리가 붙잡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하지만 재료를 수집하고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 실수를 하는 것이 이 고민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땅에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파보는 겁니다. 땅에 씨앗을 심는 것도, 그 다음 물 주고 햇빛을 쬐는 것도 알아서 뇌가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뇌의 메커니즘이에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우리 뇌는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긴급 사인을 울린 거예요. 근데 뇌가 그러고 있는 거를 우리가 옆에 있다가 그냥 그걸 들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개입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긴급 사인을 울리고 거기에 대응도 얘가 알아서 해요.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은 알아서 정보가 재창조되고 분석하고 정리가 되면서 선택은 반드시 2가지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씨앗이 심겨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땅을 파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을 쥐어짜고 머리를 부여잡는다고 절대 해결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역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냥 냅둬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2가지의 선택지만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선택, 고민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익은 결과는 반드시 2가지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A냐 B냐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2가지로 귀결이 됐다면 이 열매가 방금 맺혀진 것이지 열매는 아직 익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열매를 따먹게 되면 안 익은 상태로 먹게 되죠. 그러니까 충분치 않은 시원찮은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부 트러블 짜는 거랑 똑같아요. 얘가 지금 뭔가 하얗게 익은 겁니다. 노랗게 익은 거예요. 근데 이때 짜게 되면은 짤 수야 있겠지만 흉터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미진한 결과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냅두면 어떻게 되죠? 얘가 알아서 터져서 튀어나오게 되죠. 그것이 3번째인데요. 3번째, 최종 결정은 반드시 행동으로 직결된다. 놔두면 피부 트러블이 알아서 제거되는 것처럼 최종 결정 또한 그래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의식의 구조를 알면 조금 더 쉬운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생각을 우리는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무의식에서 현재 의식으로 넘어온 정보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수면 아래라고 보고 수면 위를 현재 의식이라고 봤을 때 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정보가 수면 위로 튀어오른 걸 인지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리벳 실험이 대표적이고요. 존 딜런 헤인스 박사팀의 실험도 대표적으로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생존이 불안정해질수록 이 무의식에서 현재의식으로 정보를 많이 보내요.
그것이 불안할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고, 생각이 많다는 것은 불안하다, 지금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무의식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반드시 감정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감정이요, 생각 끝에 감정이 된 것들은 절대로 긍정적인 감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생각이 많아졌죠. 생존이 불안해질수록. 그럼 뇌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심장의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심장보다 머리만 위에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쓴다는 것은 원래 본능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공급해야 되니까요. 그러려면은 심장이 빨리 뛰고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계속 할수록 심장의 긴장도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스노우볼 이펙트 이론입니다. 생각이 거듭될수록 절대로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론인데요. 이러한 신체화 현상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나 고민을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써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거를 이제 키우는 거죠. 근데 그것은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가다 보니까 점점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깔끔한 해결로도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의식은 무의식과 현재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 의식을 구분을 했을 때 세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하나가 초의식, 하나가 현재의식, 하나가 무의식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무의식에 잠식돼서 살아가요. 그런데 초의식은 어떤 의식이냐? 초월된 의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은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식이다. 그리고 제한되고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이 초월의식, 초의식은 전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초의식에서 현재의식으로 내려온 이것을,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현재의식으로 넘어온 정보를 우리는 생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초의식에서 현재의식으로 내려온 정보를 inspiration,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감은 반드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유레카, 하나는 바로 행동으로 직결이 됩니다. 그냥 바로 행동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익어서 그냥 바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고민이 개입할 그 단계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망가지고 힘들어만 집니다. 결과도 안 좋고요. 근데 초의식에서 영감을 받아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냥 행동을 하게 되고 훗날 돌이켜봤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인생의 굵직한 사건들은 사실은 내가 고민을 하든 고민을 하지 않든 될 일은 되고 되지 않을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굵직한 사건들을 볼게요. 결혼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이 이성적으로 지금에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성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끌립니다. 그냥 바로 반응이 와요. 보통 되어질 일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맡기는 삶이라고 하고요. 누군가는 이것을 무위의 삶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다 맞는 말이지만 저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의식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은 제한된 정보보다 전체 정보가 더 맞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의식에 개입을 해서 내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써봤자 이것은 역행이거든요. 그래서 역행보단 순행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초의식의 영감을 기다려서 열매가 알아서 떨어지게끔, 익어서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자 가장 쉬운 삶의 길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최초의 문제를 인지하고 이것이 해결되는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가 개입할 단계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그게 힘든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아도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세 가지 플러스 한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것을 만약에 알았어, 내가 동의를 하더라도 왜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제든 생존의 위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을 해요. 이거는 인지적으로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고 본능이 느끼는 거예요. 무의식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생존이 위험해질수록, 그 다음에 불안정해질수록 무의식에서 현재의식으로 정보들을 많이 보낸다 그랬죠. 그리고 이 정보가 세게 옵니다. 그러니까 카톡으로 비유를 하면은 카톡으로 막 욕이 오고 엄청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얘한테 뺏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의식과 현재의식은 마치 먹물과 도화지의 관계와 같아서 무의식이 점점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화지가 새까맣게 물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식, 내가 이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생각, 걱정에 매몰돼서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영감은 내려올 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영감이 오는 것이 늦어지게 되고 왜곡되게 돼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삶이 악순환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각이 많아지면 심장이 빨리 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불편하고 불안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면 조급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해결하려고 자꾸 씨앗이 심어진 그 땅을 계속해서 파고 씨앗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고민이 아니라 이 상태를 계속해서 제거해서 내가 걱정에 매몰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게, 그 다음에 영감을 방해하지 않도록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뇌와 신경을 이완시켜서 생각을 줄이고,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현재 의식으로 오는 거를 방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 잡념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불씨를 큰 화마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뇌가 과부하가 안정되면 심장이 무리하게 뇌 쪽으로 피를 많이 공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심장이 덩달아 안정되면서 감정적인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되면은 버티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냅두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게임으로 치면은 자동 사냥을 맡겨놓고 그냥 우리는 할 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GPT한테 어떤 정보를 분석해라, 정보를 취합해라, 이런 걸 맡기잖아요. 그래 맡겨놓고 뭐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고민이나 문제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곧 해결될 문제겠구나 라고 인식이 들게 되고요. 얘는 얘대로, 나는 나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위가 소화를 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게 돼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계속해서 이 상태를 만들고 유지해서 버텨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느껴야 되겠죠. 내가 걱정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 더 망가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내가 영감을 기다리고 영감대로 행동했을 때 더 결과가 좋다는 것이 쌓여야 되겠죠. 그러면 무의식이 강하게 느낍니다. 이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요. 그때부터는 무의식과 나가 안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최초에는 시도를 해야 되겠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 개념을 알고 제가 실생활에 적용했을 때는 번지 점프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저를 세상에 던져버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불안정했죠. 그래서 한번 살아보는 거,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대로 내가 걱정하고 고민을 해봤자 뭔가 잘 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너무 괴롭잖아요.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하면은 저는 그 당시에는 안 사는 게 낫겠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길을 시도해 본 겁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플러스 1가지의 방법, 이거에만 집중한 겁니다. 계속해서 상기된 걸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안정시키고 젖산을 풀어서 내가 편안하게끔,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해서 차서 이 불안감을 버틸 수 있게끔 만들고 나서 이 과정을 제가 몸소 체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원래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쉽습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얘대로, 저는 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고, 걱정과 고민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순행의 삶이자, 그 다음에 노자가 말한 무위의 삶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저는 마음으로 깊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살고 나서 후기를 들려드리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졸업이라는 단어를 썼죠. 정말 졸업한 기분이에요. 이 삶을 고해라고 하거든요.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작이 어렵지 시작만 되면 너무나도 쉽고요.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편한 삶으로 누구나 갈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이 과정 안에서 저는 불면, 불안, 우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걱정과 불안, 그 다음에 고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그로 인해 생겼던 몸과 마음의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우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내가 불안해, 걱정해, 고민해,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고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배우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내가 나는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이 세 가지만 알고도 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00% 아마 실패하실 거고 좌절하시게 되겠지만 내가 몸소 느껴보고 안 되는구나. 결국 무의식과 나랑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개념적으로 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몸소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굳이 똥을 먹어봐야 똥인지를 알고 불에 손을 대봐야 뜨거운지를 아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죠. 이미 해본 사람이 말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고 논리가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효율적인 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아무튼 고정 댓글 링크에서 배우실 수 있으니 꼭 보고 배우셔서 쉽고 편한 삶으로, 그리고 고해라고 하는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서 그 바다 위에서 여행을 하는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영상 마치고 다음 페이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